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7587님이 자 오늘도 시선 집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매일 쓴소리 바른 소리 팍팍 날려주시는 우리 세 분 항상 응원합니다. 이런 격려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시고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한 번만 더 그 홍보하고 갈까요? 다음 주 개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김종배의 시선집중 8시 반에 끝나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유튜브에서 연장 방송 가져갑니다. 이름하여 JB 타임. 발음 조심하려고 그러셨고 JB 타임.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첫 소식 가보죠. 네, 전태일 열사가 정부로부터 노동인권 개선이라는 공로를 50년 만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는데요. 청와대에서 열린 이번 추서식에서 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의 유족들과 환담을 가졌습니다. 전태일 열사에게 드린 이 훈장이 노동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정부 의지의 상징적 표현이다라고 강조를 한 건데요. 노동존중 사회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발걸음은 더디지만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태일 열사의 훈장 추서에 환영하는 여론이 많지만 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이 보수화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노동계의 최대 현안인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스탠스가 애매하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입니다만 김태년 원내대표 또 한정혜 정책위의장 등이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론 채택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정의당이 이제 3당 대표 회동 제안을 했지만 이낙연 대표는 시기상조라고 사실상 거부를 한 상황이고요.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핵심 내용이 좀 후퇴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50년 만에 훈장을 추서한 거는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본다면 우리 노동운동사의 한 획을 그었던 그렇죠. 큰 획을. 네. 예. 그렇죠. 한 획 정도가 아니라 큰 획을 획을 그었죠.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라는 것을 어찌 본다면 만시지탄인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러면서 지금 곽우신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자 그러면 지금 노동 정책의 현 주소는 어떠한가도 분명히 또 냉정하게 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특히나 이거는 사실 이전까지는 핑계거리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죠. 국회 의석 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뭘 하고 싶어도 하기가 힘들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뭐 성립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뭐 그게 성립될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수석인데요. 뭐 네, 이제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물론 그 논의는 치열하게 야당과 해야 되겠지만 법안을 통과할 때는 단호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요구는 어찌 보면 정당한 요구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끌기 위한 압박도 사실은 시민의 권리일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제 추서식이 참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뭐 우연찮게도 그 어제 당일이었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40대 근로자가 또 사망을 했거든요. 그러게요. 심근경색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안화력발전소가 어떤 곳인지는 다들 청취자분들 잘 아실 거고, 그러니까 한 곳에서도 전태일 열사를 기억하는 추서 훈장을 이렇게 수서하는 자리가 있는 동시에 어딘가에서는 계속 또 다른 전태일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좀 가슴 아프게 다가오고요. 단순히 이제 노동존중 사회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 의지는 변함이 없다라는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선언을 분명한 정책으로 채울 정책적 콘텐츠가 함께 따라가야만 그렇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과 지금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데서 좀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집권 4년 차에 뭐 다수 의석도 확보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이런 이론들도 있고 그 전까지도 여러 번 건들이 있었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민주당이 좀 선제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야당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과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전태일 열사에 대한 훈장 추서가 제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좀 고민입니다. 뭐 전태일 열사 이 부분하고 뭐 이 여당 부분하고 좀 달리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고 또 민주당은 또 여당이기 때문에 다만 이 중대기업처벌법이 만약에 가정이긴 하지만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이 최초로 이제 가지고 왔었는데 그게 그때 만약 혹시나 통과가 돼가지고 제정이 됐다면 과연 이런 사고들이 반복됐을까 질문을 던지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법률의 필요성이라든지 이 상당히 또 지금 상당히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여당에서 조금 주저하는 모습이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 찬성하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좀 더 또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도 제가 볼 듭니다. 때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자체가 이렇게 그 논쟁이 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한편으로는 후진성의 발로일 수도 있는 그렇죠. 게 이거는 해서 자본의 몫과 노동의 몫에 대한 분배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네. 이건 사람 목숨의 문제잖아요. 어쩌면 당연한 법률입니다.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 산재로 인한 어떤 사망자 수가 세계 1등이라는 거예요. 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산업 재해를 따지면 낮다고 하는데 그거는 산업재해가 발생을 해도 뭐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으면 거의 신고를 안 하고 하니까 못 하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허위의 숫자고 산업재해 사망률이 그러니까 세계 최고라고 한다면 뭐 더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뭐 거기서 뭐 경제 대국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법이 빨리 제정이 돼야 되는데 좀 여당이 좀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좀 낫지 않나 싶은데 조금 끌려간 아니면 좀 반대되는 모습이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할 때 민주주의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를 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렇죠.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이 어떤 사회적인 제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네, 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노동 문제는 바로 거기에 가장 한가운데 있는 문제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찌 본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척도일 수도 있다. 요즘은 좀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가 휴대폰 잠금을 강제로 이제 해제할 수 있는 소위 한동훈 방지법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대검찰청은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을 했었죠. 네. 추 장관은 이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기소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를 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면은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라고 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본인에게 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뭐 금태섭 전 의원도 인권 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어 쌓아올린 중요한 원칙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고요. 정의당에서도 장혜영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내면서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이 정부의 법무부 수장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행태라고 좀 날을 세웠습니다. 논란이 일자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의 자기부재 금지 원칙과의 조화를 찾으면서도 디지털 시대의 형사법제를 발전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법무시대를 잘 국리해 나가겠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리 법률가가 여기 앉아 계시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기 부재 금지,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을 권리, 이걸 자기 부재 금지 원칙이라고 하고요. 그건 뭐 헌법상 뭐 법률상 권리인데 저는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이 검토를 하라 그랬지 뭐 만들어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여튼 추미애 장관이 뭐 할 때마다 이렇게 다 난리를 치니까 이것도 뭔가 문제인 것처럼 그러면 헌법에 반하여서 만들어 달라는 게 절대 아니고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특히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하면 한동훈 지금 검사 관련된 부분은 휴대전화를 지금 획득을 해놨는데 휴대전화를 비밀번호를 안 알려줘서 획득했는데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뭔가 폭행 사태까지 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언젠간 확인이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이 또 와가지고 또 풀면 몇 달 걸려서 확인 되겠죠.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상황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건데 이게 무슨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처럼 법률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처럼 이렇게 다들 난리를 치고 이런 게 좀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근데 좀 약간 그 나간 부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있다라는 지적도 사실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동훈 검사장은 검사잖아요. 네. 아무리 어떤 그 자기 방어권 행사라는 자원이라 하더라도 또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요. 본인 그렇죠. 입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처음부터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다 검사잖아요. 검사죠. 그러면 협조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 자체로 어떤 그 뭐 사법의 논리가 아니라 그냥 여론의 어떤 입장에서 저는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도 얘기했었죠. 근데 다만 그것은 한동훈 검사의 어떤 자발적인 협조를 촉구하는 차원이고, 근데 법으로 강제를 하는 것은 이건 또 얘기가 완전히 다른 건데, 지금 뭐 추미애 장관이 영국과 같은 뭐 입법 사례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한 조간이 보던 걸 보니까
그 영국이 2000년에 수사 권한 규제법 네. 이런 걸 만들고 2007년에 개정을 해서 피의자에게 휴대전화 암호를 해지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들어갔다는데, 근데 이거는 테러에 관한 것. 그렇죠. 중요 범죄. 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례만 가지고 와서 바로 그대로 대입을 해서 법률로 갈 수 있는 거냐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건 검토하니까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걸 뭐하러 얘기하냐 이거죠. 결국은 제기하는 문제. 그러니까 검토하라고 그것도 지시를 법무부 했다는 건 장관.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토를 해서 되면 잘 조율을 해갖고 좀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도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이 테러 같은 들고요. 경우는 지금 못 풀면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시간을 쫓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죠. 휴대전화상에 상당히 중요한 증거들을 확보는 해놨는데 풀지 못했을 때 어떤 정말 치명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어떤 법률이라 보이는데 뭐 우리하고 맞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그런 요건을 보고 일정 요건을 좀 만들어 난 다음에 이행이 가능한지를 이제 검토를 하라고 한 거니까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기다려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 와가지고 풀어줄 때까지. 그러니까 아니, 전 그러면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풀어라. 네. 그러니까 푼 적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래서 풀었잖아. 6개월 그러니까, 걸려서 풀었습니다. 그럼 6개월 걸려 풀어라. 그러니까 끝까지 수사해라. 네. 뭐 이야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 해야 그렇죠.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는 그냥 나는 검토하라고 했다. 하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좀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떤 뭐냐면 한마디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숱한 해석이 붙고 숱한 논란이 따라오는 것을 추미애 장관이 몰랐다면 그건 넌센스죠.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과연 이것이 신중한 네. 발언이었는가는 분명히 좀 평가가 좀 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회하고 한국 사회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좀 많이 환경적으로 다르다 생각을 합니다. 유럽은 뭐 인종 갈등이든 최근에 많은 문제가 불거지면서 실제적인 테러 위협이 상당히 증가한 상황이었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 테러 방지 차원에서 이 법을 마련했지만 영국 안에서도 논란이 상당히 있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조금만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 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까지 해 나가면서 그 테러를 방지한다는 중대한 목적, 안보적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권리를 국가가 제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이어야 된다. 국가 권력의 자기 제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그 필리버스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의원 중 한 명이 또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기억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뭐 야당이나 다른 쪽에서 물론 이제 국민의힘은 비슷한 법안을 예전에도 김도우 의원이 발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더라고요, 약간, 네. 진짜. 예. 그러니까 좀 그쪽 그 야당이 얘기하는 말은 좀 걸러 듣더라도 최소한 다른 당이나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충분히 좀 듣고 왜 이렇게 비판 여론이 나오는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그러니까 있다. 뭐 김도우 의원도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했던 그런 비슷한 발상의 네. 법안을 그러니까 낸 바가 있다고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기사를 보고 확인했는데 어느 정파에서 어떻게 움직였느냐는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인권의 가치에서 기초해서 볼 때, 그다음에 헌법적 원리에 기초해서 볼 부분이 있다. 요즘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인데요. 대중교통과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합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사실상 이제 개인적인 공간을 제외한 일반적인 상업시설 대부분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스크를 턱에만 걸치는 턱스크, 또 코를 내놓는 코스크도 단속 대상이고요. 다만 이제 뭐 무조건 바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건 아니고 올바로 착용할 것을 일단 통지를 한 뒤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식인데요. 만약에 뭐 거부를 하면서 소란을 피울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예외 규정이 좀 불분명하고 단속 인원의 한계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공원 등 인파가 드문 공간에서는 2m 이상 거리가 유지될 경우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하지만 인도 등 보행 구간에서는 일정 거리를 확보하더라도 마스크를 써야만 되거든요. 이런 게 과연 일률적으로 잘 규정을 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 쓸데없는 질문이 아니라 되게 절실한 질문인데요. 네. 안경 우리 세 명 전부 다 안경 꼈잖아요. 안경 렌즈에 김서림 이게 뭐 없나요? 저는 좀 그게 제일 답답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겨울 되니까 마스크 쓰고 걸어오다 보면은 정말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김이 그래서 서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있죠. 코까지 내리거든요. 그러니까요. 뭐안 보이니까요.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니 그래서 물어보는 거 이게 그 자동차 같은 거 이게 있잖아요. 네. 뿌리는 게
안경에는 그런 거 없나요? 아니 뭐 김서림 그 방지 그 코팅 액 같은 거를 음. 뿌릴 수 있지만 근데 그게 또 일시적인 효과고요.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그거나 개발할까? 이제 김이 위로 안 올라오도록 완벽하게 차단하는 마스크를 쓰는 건데 그게 사실 그 쉽지가 코로 않아요. 이렇게 해도 예. 저희 다 안경 쓰고 있지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많이 일상의 불편함을 겪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드리기 그럼요.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컷 고충을 컷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힘들어요. 네.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전과 좀 달라지는 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도 밸브형 마스크 안에 이제 필터를 교환하는 밸브형 마스크를 써 왔는데 밸브형 마스크가 이제 금지가 됩니다. 이제 쓰면 그 안 됩니다. 금지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KF94, KF80 마스크, 비말 차단, 수술용, 면 마스크는 허용이 되고요. 망사형 당연히 안 되고 스카프 같은 걸로 가리는 것도 안 되고요. 투명 입가리개들 많이 쓰셨는데 투명 입가리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TV에도 많이 나오던데. 네, 요새 방송할 때 많이 썼는데 이제 투명 입가리개도 불가하고요. 밸브형 마스크도 제가 애용을 했었는데 이제 불어가 돼가지고 오늘도 그냥 일회용 마스크를 쓰고 왔습니다. 비싸 보이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이런 점들을 그럼 조금 왜 쓰고 다녔어요? 그러면? 아니 근데 아내가 이제 그 KF94 필터로 교환형이고 저는 그 그래가지고 멋있어 보여서 부러웠는데 사실 안 되는 걸 착용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예. 아니 어디서 원래 있었는데 저도 등급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목욕탕 같은 경우에도 탕 안에 있을 때는 뭐 당연히 벗어야 되지만 탈의실 나올 때만 해도 써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민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동참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이제 좀 버릇이 돼서 저희 이상하게 저 목욕탕에 최근에 간 적이 있는데 그것만 다 쓰고 있더라고요. 마스크만 다 벗고. 근데 진짜로 주의하시는 게 저도 이제 몇 번 깜빡해가지고 그 네. 마스크를 안 쓰고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이런 경우가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있죠. 예. 깜빡해가지고 예. 이제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 네. 항상 그냥 마스크 착용하고 있는 게 가장 편하다. 그게 낫다. 벗지 네. 마시고요. 예. 예. 김선임 방지는 어떻게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것도 대박 날 수 있습니다. 대박 상품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과학을 못해요. 자 마무리하죠.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